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 개의 이정열입니다. 자, 대한전선을 보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뭐 대한전선이랑은 좀 다른 내용들이지만, 우리 리튬에 관련된 인사이트, 분석 자료들을 이렇게 좀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리튬 가격 추이들. 우리, 리서치 센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인사이트, 여러분들 참고 자료들, 분석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눌러 앉으셔서, 다양한 자료들,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것들도 있고, 뭐 포오는 것들도 있고, 뭐 각색한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 각설하고, 대한전선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닥을 다져주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차익실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막 낙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약간 외국이나 기관이랑 뭐 오늘 다시 색다르게 뭐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외국인 금융 투자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딱히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평상시대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3분기 영업이익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나왔었죠. 영업이익이 94억 원, 1분기 94억 원 수준들. 단기순이익이 좀 잘 나왔죠.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 비해서는 단기순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단기 순이익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것 떼고 이거 총 다 팔아가지고 매출 이거 냈는데 영업이익이 그 중에 이거고, 이것 떼고 다 빼고 세금 내고 뭐 다 하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더라. 근데 그게 적자가 났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들, 그리고 흑자가 났죠. 흑자. 그리고 별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단기 순이익은 일단 흑자가 났습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 자, 3분기 실적을 영향을 좀 줬을 만한 구리 가격의 변화예요. 구리 가격의 변화. 자, 우리 이전에 보면은 3분기가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3분기잖아요. 7, 8, 9,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이전에 우리 1, 2, 3, 4, 5, 6, 2분기잖아요. 4, 5, 6. 여기서부터 7, 8, 9. 그리고 뭐 10. 여기. 자, 2분기로 봤을 때는 4, 5, 6 동안 구리 가격이 엄청난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이 적자가 좀 났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래도 7분기, 우리 3분기에는 7월부터는 이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했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평균이 된다. 평균. 떨어지지만 않고 무작정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가격은 중간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평균 가격이 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0월 달까지 이 정도 수준. 자, 그럼 이때 가격이 오르지도 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보합권의 흐름들에서 단기 순이익이 83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28억 원, 적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1월, 12월 이때의 영업이익은 구리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2분기, 3분기보다는 개선된 4분기로 보여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구리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영향을 줬던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리가격을. 우리 리서치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라는 건데요. 자, 이전에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던 거, 우리 경제에 상당히 밀접합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경제가 하락한다. 이거 제가 대한전선 브리핑을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경제를 빗대어 봤을 때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구리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종이, 뭐 휴지,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다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구리의 소비는 즉 경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고 하죠. 자,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가격이 떨어진다. 소비가 증가된다. 경제가 좋아진다.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 소비가 증가된다. 경제가 좋아진다. 자, 이렇게 경제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최대 소비처가 어딜까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공장. 전 세계의 공장에서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한다. 공장의 가동 중단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 가동 봉쇄. 세계의 공장이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제로 코로나가 이제 없어졌어요. 도시 봉쇄가 되는 거를 이제 봉쇄를 풀어주면서 완화가 되고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민들이 백지 시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취를 한 거예요. 자,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공장이 가동이 되겠죠, 다시. 가동이 되면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공장이 소비가 증가되니까 경기까지 회복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나라에는 좀 불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재개가 되네? 그러면 불확실성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이 경기에 대한 악재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네? 그러면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다시 성장하겠구나.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으로 중화권 증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에 있을 시장 리스크. 자, 일단은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그리고 한국, 우리 MSCI에서도 이 신흥국에서의 자금 비중이 있잖아요. 자, 중국으로 탈중국 자금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었는데 한국은 재미를 좀 봤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악재가 다 해소되네? 그러면은 재미 봤던 게 다시금 중국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단기적인 요인들이죠. 단기적인 요인들. 단기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몰리고 있으면서 한국은 좀 소외받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더군다나 지금 금리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자, 그럼 우리가 단기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좀 이제 차지하는 그 비율, 경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미국도 만만치 않고. 좀 다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우리 G2라고 하잖아요. G2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죠. 중국이랑 미국이잖아요. 중국, 미국. 우리가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를 봤을 때 중국과 미국 두 가지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잘하고 있는지는 뭐 그렇지만 자, 중국이 경기가 재개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호재가 될 거예요. 자, 구리 가격이 소비가 증가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원전, 뭐 케이블, 전력 케이블, 미국 수주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들이니까. 자, 이제 이러한 요인들로서 저는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닫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적어도 수급이 조금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 충분히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긴축을 굉장히 강도 높은 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완화가 된다라고 하죠. 투자 심리를 우리가 적극적이기는 않더라도 야금야금 시장에 들어와 볼 때는 됐다.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것들을 보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 동향들을 보면 닥터코프의 움직임들
지금까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것들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리서치 센터하고 우리 무료방의 종목들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사실 최근에 시장이 한 3, 4거래일 정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이전에는 수익을 좀 잘 냈지만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뭐 신도 아니고 항상 수익을 잘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다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 약속드리면서 우리 링크 보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